안녕하세요. 최선 산타입니다. 오늘이 7월 11일 6시 22분이고요. 아니, 장마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스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남아에 가면은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게 온도가 돼가는 것 같아. 갑자기 그냥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리면서 갑자기 끊기는 거 있잖아요. 그 맑아지는 거. 그런 걸 스콜이라고 그런다며. 근데 대만 같은 데 가면은 그런 일이 자주 있었는데 온도가 점점점 북쪽으로 위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후에 관한 이례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참치도 엄청 잡힌대. 참치 이제 참치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 선단에서 잡히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버릴 정도로. 그걸 고기를 왜 버리나 그랬는데 배가 잡을 수 있는 쿼터라는 게 있대요. 이 척당 그런 일도 있더라고. 아, 나는 그 삼성바이오 관련된 내용을이나 뭐 CDMO나 CMO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복제약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바이오 제약이 가지고 있는 사업군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단순하게 화학적인 성분을 조합을 해서 만드는 뭐 타이레놀 이런 거 이제 만드는 회사들, 화학적인 성분들을 이제 조성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그 균을 성장시켜 갖고 바이오 약품 같은 거를 만드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 바이오 균을 성장시켜서 만드는 이런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는 반도체로 얘기하면은 좀 어려운 수준의 이런 기술적인 난이도가 조금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많은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항생 관련된 이런 제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소규모 업체들이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송도에 작년 같은 경우에 36만 리터 36만 리터 정도 되는 규모의 캐퍼를 가지고 있는 생산시설을 꾸미는데 4조 원이 든대요. 35만 리터, 36만 리터를 하는데 4조 원. 시설 설비 관련된 내용으로. 그러니 조그만 바이오 산업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항체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말이죠. 그런 거를 4조 원을 들여서 만든 것도 만드는 거지만, 만들었다가 개발을 실패하면 어떡할 거야. 1상, 2상, 3상 갔다가.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나온, 이제, 삼성바이오 관련된 내용을 좀 연구를 하다가, 리포팅을 하다가, 학습을 하다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68만 리터 정도 되는 연간 생산량은 전 세계의 탑 전 세계 생산량 중에서 가장 높은 생산량이었대요. 몰랐잖아. 나도 그거 몰랐어.
바이오 약품 중에서 그 연간 생산량이 CMO 업체 중에서 CDMO, CMO 업체 다 합쳐서 연간 생산량이 1등이 있어요. 한 68만 리터 정도 됩니다. 65만 리터, 68만 리터. 스위스 업체, 일본 업체, 중국 업체, 이렇게 미국 업체, 이렇게 4개 업체가 있는데, 근데 매출은 어떨 것 같아요? 생산량은 제일 많어. 매출은 4위야. 2등, 3등도 아니고. 아, 나 그거 보고. 그러니까 그거는 자세한 그 재무 구조가, 자세한 재무 구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생산해주는 어떤 생산 그 제품에 대한 매니팩처링 되는 바이오 약품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 재무 구조에 대한 어떤 파이가 작은 거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조심스럽게. 지금 78만 원 정도 돼요. 78만 원. 한 2년 동안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물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분식회계 있잖아요. 나눌 분자가 아니라 이제 덧칠할 분자야. 그 분식회 관련된 내용 때문에라도 지금 근데 그런 걸 차지하고더라도, 그래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수주 잔고를 볼 수가 있어요. 수주 잔고, 삼성바이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삼성바이오는 호떡집에 불난 것 마냥 지금 어마어마하대요. 어마어마해. 바이오 약품을 위탁 생산을 할 뿐만 아니라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 CDMO의 그 분위기를 가지고 2030년까지 지금 2030년까지 받아놓은 재고 수주 잔고량이 3천만 리터예요. 3천만 리터. 지금 연간 60만 리터를 하는데 3천만 리터를 지금 받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약업체의 특징을 좀 알아봤는데, 우리 그 수주를 받을 때 위탁 생산을 지금 하는 거잖아. 바이오 업체에서 이러한 항생제 관련된 내용, 무슨 내용, 뭐 암에 대한 치료제 뭐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요 정도 분량만큼, 그러니까 한 2년에서 3년씩은 계산을 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 관례인데, 만약에 2, 3년 이렇게 발주를 줬다가 5천억 원, 2천억 원, 3천억 원씩 이렇게 2천억 원, 3천억 원씩 발주를 줬는데 쓱 보아하니까 제품에 대한 비즈니스가 떨어져. 상품성이.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3년 동안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받으면 다 쓰레기가 되는 어떤 제약품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 안 받을래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제품 안 받을래요. 나 뭐 계약은 했는데 지금까지 계약한 것만 좀 결제하고 이후 거는 하지 맙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제약회사는 그게 아니야. 지금 받아놓은 3천만 리터의 내용 중에서 그게 굉장히 보수적인 수주라고 하더라고. 즉 결혼식장 가면은 우리 있잖아요. 50명분까지는 해서 100명분까지는 딱 계약을 하시고 그 이상은 추가로 결제하는 걸로. 이런 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식사하시면은 오는 수만큼만, 20명만 올 것 같고 30명 올 것 같고 그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오는 그 수만큼 할게요 이게 아니잖아. 이 시점 50명분까지는 무조건 결제를 해주신다. 사람이 오더나는 거. 그 이상은 저희가 추가로 또 저희랑 말씀하죠. 이런 내용이라는 거지. 3천만 리터 연간 생산량 세계 1위 68만 리터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에서 연간 지금 98%
98%의 대한민국 삼성바이오가 지금 성장률, 생산량이 말이야. 98% 늘어나, 98%. 9.8%도 아니고. 호떡집에 불나는 거지. 사공장을 가끔 갑니다. 사공장을 가끔 가는, 사공장은 지금 이제 풀캐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이제 사공장이 수주 발주자가 준 어떤 바이오 복제 약품에 대해서 거기에는 이제 그 어떤 균에 대한 성장을 아주 정밀하게 이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생산량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아직 단기적으로 사공장이 활성화되지는 않는 거야. 즉 반도체로 얘기하면은 쿨런이 있고 한런이라는 게 있잖아. 처음에는 이제 쿨런을 통해서 슥슥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한테 보내가지고 만족도가 높은 건지 수율도 봐야 되는 거고. 바이오 복제약품도 마찬가지래. 바이오 위탁 생산, 위탁 개발 생산이라는 CDMO가 있고 위탁 생산이라는 CMO가 있는데, CDMO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발주를 준 사람이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발 레시피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주면은 이게 아주 기술이 많이 오픈이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개발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 바로 그 CDMO나 CMO 업체 같은 경우라고. 대표적인 CDMO, CMO 업체가 SK나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은 또 틀려요. 셀트리온은 자기네들이 직접 개발한 그런 항생제 같은 거를 자기 설비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요. 어찌됐든 삼성바이오가 가공장에 관련된 이제 대폭적인 이제 생산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관련해서 지난주엔가 삼바 대표이사가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 외국인. 공장이 2025년 9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9월인가 10월 가을쯤에 예정돼 있는데 5월로 땡기겠다.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주가 들어오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2030년까지 8공장까지 지금 플랜트 8까지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요. 에디슨 프로젝트 8. 바이오 비즈니스에 관련된 그 특성을 보자면, 선주문에 관련된, 그러니까 한 2천억, 1천억씩 이렇게 한번 줘오는 거야. 삼바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를 예를 봤을 때, 재무적인 걸 봤을 때 2천억, 3천억 정도의 이런 소규모 발주를 주다가 이제 좀 만들 수 있네 라고 그러면 막 5천억씩 늘어나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담겨져 있는 수주 잔고량이 이게 뭐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 그걸 보고 이제 롯데가 들어왔잖아. 롯데도 35만 리터의 생산 캐파에 4조를 지금 투자를 하고 이제 좀 이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들어올 리는 없잖아요. 누군가 선발주 개념으로 들어온다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아니 공급망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내가 골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좀 과도한 설비 투자가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또 거기에는 하나의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 코로나 때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SK나 삼성과 마찬가지고 코로나 복제약 우리가 만들었었잖아. 항생제. 그때 자국에서 먼저 사용해야 되니까 그거 수출하지 마, 이런 거 기억나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SK
마찬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기억나? 어.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리스크가 컸던 거야. 뭐 링게라임이라든가 뭐 아스트라제, 뭐 미국의 어디 이러는 얀센 이런 데들이 그런 것 때문에 좀 위협을 느꼈던 거야. 그래서 FDA라는 미국에 있는 그 식약청, 미국 식약청에서 제약업체한테는 앞으로는 벤더를 2개를 둬라. 하나만 두면 너무 위험하다. 라고 지금 계속 권고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산업체들이 2배수로 지금 늘어난 거예요. 2배. 공급업체들이. 물론 물량을 다 몰아주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야. 롯데도 마찬가지고. SK도 그걸 바라보고 더 증설 들어가는 거고. 삼성은 호떡집 냈고, 호떡집. 불난 호떡집. 와, 빨빨 만들어, 이거지. 연간 생산량이 세계 1위인데 68만 리터인데 10년치를 30년치를 받아. 30년치 근 30년치의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예요. 삼성바이오가. 내가 놀래가지고. 근데 그 재무구조를 봤을 때는 여타 4개 업체를 놓고 봤을 때 로스터판 1ST부터 그 4ST가 지금 삼성바이오지만 매출량은 4등이다. 좀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좀 약간의 마대뜨기 장사를 하고 있다. 근데 그 바이오 제약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쉬운 얘기로 삼성바이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반도체에서 지금 주가를 아주 상승시키고 있는 TSMC라는 파운드리 업체 있잖아요. 즉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에서 설계 제작을 소품종 다양화하는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이런 반도체 설계에 대해서 자신들이 공장을 짓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니 팹리스 업체가 되는 거죠. 팹리스 업체. 근데 그 팹리스 업체가 좀 너무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회사가 인텔하고 IBM 정도만 빼고는 전부 다 엔비디아까지 전부 다 팹리스 업체예요. AMD도 그 팹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신들이 그 설계를 TSMC나 이런 곳에다가 맡기잖아요. 아이폰이 대표적인 팹리스 업체네. 자기 설계만 하는 거야. 처음 1세대 아이폰은 그래갖고 삼성이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폰 1세대 그 칩 있잖아요. 그거 삼성이 만들어줬어요. 그와 같이 어떤 제조 능력, 큰 생산에 대한 주문을 줬을 때 원활하게 제조만 해줄 수 있는 어떤 업체를 파운드리 업체라고 하잖아요. 바이오 쪽에 파운드리 업체가 누구야? 삼성바이오, SK.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뛰어오르는 롯데. 그 다음에 중국의 우한, 일본의 어디, 뭐 미국의 어디, 스위스의 어디, 이렇게 4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S사만 바라보는 것만 해도 거기에 공급되는 원료는 68만 리터를 지금 제공했을 때 있잖아요. 향후 30년 동안 받아놓은 60만 리터 계속 이제 증가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매년 그 생산 캐파는
거기에 들어가는 배지라든가 버퍼, 그죠? 핵심은 내가 봤을 때는 그 균배양할 수 있는 그 배지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좀 많은 수요를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를 주목을 하고, 생산량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조그맣게 그냥 이렇게 주목받는 게 아니라, 수주장고라든가, 그 다음에 잘 사람들이 몰랐던 바이오 생산 캐파를 놓고 봤을 때 전 세계 1위를 했다는 게 놀랍더라고. 불과 10년 전에 내가 그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를 쓱 봤는데, 그때 그분들은 다 그걸 예상을 했던 거지. 우리는 바이오 생산 비즈니스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약 만드는 데인데 삼성이 왜 거길 들어가지? 그런 생각도 하고, 시밀러 복제약 만드는 거 아니야? 그게 뭐 돈이 되겠어?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였어. CMO나 CDMO라는 어떤 비즈니스를 알기 전에는, 바이오 약품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전혀 몰랐잖아. 단순 화학 그 레시피를 가지고 조합하는 줄 알았어, 나는. 균배양에 대한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든가 크리티컬한 부분은 함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모리스창처럼 CDMO 업체와 S사 둘 다 공교롭게 S사인데, 이들 업체는 설계 바이오 관련된 아이디어를 준 업체하고 밀접한 보안 문제를 협력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그 많은 기술적인 부분이 이쪽으로 이전돼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빠른 생산이 되지 않는데, 보통 빠른 생산이 돼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이거 거의 모든 내용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위탁 생산 업체, CMO 업체한테 많이 넘겨줘야 돼. 그렇게 빨리 잽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삼성바이오가 하는 일이다 라는 거를, 우리 주식하는 사람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을 리포트를 해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스탠스라든가, 제약 바이오 관련된 화장품,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산업군이 작년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그 매출 포트폴리오에서 뭐 반도체 있고, 뭐 자동차 있고, 뭐 문화 사업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8위야 랭킹 된 게.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선박이야, 선박. 선박보다 높은 매출 수익률을 지금 내고 있다는 거야. 어디가? 바이오 쪽. 선박보다도 더 높은 매출률. 하고 싶은 얘기는, 다양한 분야,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포트폴리오가 눈에 띄게 발굴되고 있고, 그리고 10여 년 전, 20년 전에 국가와 그리고 대기업 간에서 산업 론칭을 했던 바이오 산업을 창출하겠다 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바이오 산업을 창출하겠다라는, 창출이 돼가지고 그게 뭐 우리나라에 대한 그 유의미한 매출에 대한 어떤 아이템이 되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더라고, 지금에 와서. 일단 작년에 생산량은 1위. 물론 뭐 재무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거는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긴 하나, 벌써 수주장고량은 30년치를 받아놨다 라는 부분을 보고 세상을 이해를 하는데, 아주 또 하나의 또 즐거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재밌더라고.
그런 부분이. 바이오 관련된 내용의 이해는 제가 뭐 저도 어느 정도 부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 리포팅을 하고 재밌더라고. 관련된 마켓 쉐어라든가, 그리고 거기서 뭐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들여다봐. 이런 부분이 근데 그 한국 제약협회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 그거를 잘 리포팅해서 썸머리 해가지고 썸머리 해보면은 좋은 내용이 어떤 내용들도 나오는 것 같다. 재밌는 산업입니다. 재밌는 산업. 그리고 앞으로 보석 같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30년치를 수주를 받았는데 대단합니다. 그리고 FDA에서 벤더를 2군데 이상 둬야 된다는 리스크 때문에 생산을 해외에다 맡기기 때문에,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유사시에 어떤 한 국가에서 막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을 그만큼 종속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을도 슈퍼을은 아니겠으나 TSMC 같이 어떤 팹리스 업체, 파운드리 업체로서의 명성은 지니고 나갈 수 있다. 뭐 복제약만 만드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복제약하고는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시밀러 제품의 복제약은 거의 의미 없는 어떤 생산 매출이었고, 바이오 제품을 생산 항생제라든가 암에 대한 특효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그리고 2상 지나서 3상 이제 유의미한 어떤 높은 수준의 협력업체들의 이제 그 발주량들이 추가적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기쁜 일입니다. 아무튼 재밌고 감사합니다. 비 많이 올 것 같아 진짜. 저기 막 꾸물꾸물하네. 자, 북서쪽을 달리고 있는 조선산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